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과연 어떤 키워드들을 좀 뽑아볼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가장 큰 굵직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나, 되도록이면 좀 확정된 이벤트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고요. 너무 이제 자잘한 이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포함을 안 시켰고, 큰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약간 그 일부 비중은 일정주 뭐 트레이딩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비중은 약간 트레이딩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이게 근데 지금 아직 이제 2022년 들어가기 전이라서 뭐 그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되게 큰 이벤트들이 아직 확정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12월 달에는 뭐 제가 조사한 건 별로 없고, 12월 달 해봤자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는 원래 뭐 의례적으로 매해 있는 거니까 그걸로 뭐 일정주 매매하기는 그렇고, 뭐 가치 투자자가 무슨 일정주 매매냐 하시는데, 뭐 소액으로 그런 거 보면 좋잖아요. 시장에 대한 감도 유지하고.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네요. 이민년 이제 저기 검정색 검은 호랑이의 띠라고 합니다. 이제 호랑이띠 분들의 해가 왔네요. 저 여동생도 호랑이띠인데 뭐 86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호랑이띠가 좀 성격이 좀 사나워요. 그래서 내년에 사나운 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좀 사납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일단 연간으로 뭐 특정 그 시기를 한정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연간으로 묶어봤는데요. 일단 보니까 내년에 민간 아파트 41만 가구가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41만 가구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잡힐 텐데, 그러니까 2020년 대비 50%가 증가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9만 6,241가구가 이제 수도권에서 분양이 될 거고, 그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대비 75.6%가 증가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은 민간 아파트 기준이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공공 물량까지 다 합하면은 내년에 뭐 100 몇십만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 일단 민간 아파트 41만 가구 분양이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 올해보다는 물량이 조금 풀리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업계나 뭐 건자재 이쪽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반도체 설비 투자도 많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38조 5천억의 시설 투자가 있을 거라고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님이 추정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조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17조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8조의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018년 수준을 상회하는 시설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설 투자 금액을 합쳐보면은 한 55조 5천억 정도? 이게 미니멈으로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상당한 금액이고, 반도체 시설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이제 반도체 섹터를 계속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예.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국외 회사들도, 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내년에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선박 발주 물량이 내년에 줄어든다고 다들 추정을 많이 하셨던데, LNG선은 계속 발주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 연초에 벌써 발주 물량 확정된 게 카타르에서 16척, 그 다음에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물량을 다 합하면은 37척이 벌써 거의 발주가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은 2023년 뭐 4년까지 쭉 좋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LNG선 발주가.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 중에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일정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정찰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음모론 비슷한 거라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빌 게이츠가 이제 내년 연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랜데요, 저. 그래서, 아니, 빌 게이츠 형님이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으셨나? 어쨌든 형님이 바이러스에 관심도 많으시고 뭐 코멘트를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방구석에 있는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빌 게이츠 형님이 말하는 게 좀 신뢰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거도 제시를 했던데,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게이츠 형님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그다음에 중국 대만
대만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중국, 대만은 또 충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에 아시다시피 TSMC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걸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고, 뭐 또 자유진영 국가이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벌떼처럼 이제 달려들어서 거기에 싸움터가 되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렇게, 아무리 대리전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쉽게 충돌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그 화약고 중에 한 곳이죠, 대만 쪽이.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 동네는 뭐 어떤 평론가가 저렇게 탱크 같은 거 다 몰고 보란듯이 몰고 가는 거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냥 심리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실 수는 있지만 뭐 꼭 그렇게 탱크를 몰고 심리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싸움이 안 번진다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몰고 가서 그대로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워낙 힘의 우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국가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큰 국가들이 국지적으로라도 전쟁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냥 제 생각이 있고요. 1월 달에 큰 이벤트를 보면 내년부터는 스쿨존에서 이제 교통법규를 안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횡단보도, 우리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이제 우회전 할 때 이렇게 우회전해서 걸리는 신호 있죠. 거기가 만약에 파란불인데 차가 그냥 지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쿨존과 횡단보도 우회전 차선 등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이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보험료가 5%가 할증되고요. 2번 이상 걸리면은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손해보험 저 업계에는 약간 뭔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중순쯤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개시될 거라고 하네요. 그 화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는 코로나가 중증으로 갈 확률을 90% 이상 낮춰줄 수 있다라고 뭐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치료제가 뭐 나왔다고 하니까 게이츠 형님 말대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리고 이제 1월 27일 날은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일반인 청약은 18일부터 받고요. 공모 금액은 총 12조 7,5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그리고 2월 달에 이벤트를 보니까 2월 4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이게 원래 뭐 동계올림픽이 좀 국제적인 이벤트긴 한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이제 저렇게 보이콧 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큰 이벤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힌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래도 뭐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리니까 2월 4일 날에 하는 걸로 한번 리스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합니다. 청약일은 3일부터고요.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은 뭐 기관들은 예상 기업 가치를 10조 정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3월 중에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3월에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될 예정인데 뭐 디테일한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나면 예상되는 기업 가치는 100조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 그다음에 3월 9일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대망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정책들이나 뭐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되게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봐서 3월 9일 날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직장인분들 중간에 연차를 잘 사용하시면은 5, 6, 7, 8, 9, 5일 연속으로 황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금 휴가 수혜주 있을까요? 그다음 이제 4월 1일 날에 드디어 이제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합니다. 킬로와트시당 4.9원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 때문에 오늘 그 한국전력 주가가 좀 많이 좋았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 같은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은 저점 고점이 있으면 분명히 이 뭐 오르고 내리는 폭은 좀 있는 회사긴 한데, 길게 보면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회사는 아니어서 뭐 제 입맛에 안 맞아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한 거지, 한전 자체가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제 이제 구독자 중에서 이제 한국전력 몰빵맨님도 계시고 해서 좋으시겠네. 오늘 수익 많이 나셨겠네요. 그리고 4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CPTPP는 뭐냐면 TPP에서 트럼프 정부 때 그 미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빼고 몇 개 국가가 더 추가된 다자간 무역 기구 같은 건데 이제 태평양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기구거든요. 거기 아직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 해서 가입을 하겠다고 가입 신청서를 4월 중에 낼 거라고 합니다. 이제 또 4월 중에 마켓컬리가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일정은 미정이고 예상 기업 규모는 5조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컬리는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더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이고요. 그 다음날 이제 10일 날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5월 10일부터는 허니문 기간이라서 뭐 별 문제 없이 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논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서 달달한 기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5월 19일 날 누리호 2차가 발사되고 얼마 전에 발사된 거는 이제 절반의 성공이었죠. 절반의 성공.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중에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또 선거가 큰 게 하나 있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1일 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5월 10일부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6월 1일이면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대 야소 국면으로 가면 지난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정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두고 봐야죠, 이거는.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거는 여당 쪽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어쨌든 그 허니문 기간에 좋은 달달한 분위기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미치게 되면 여소야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책들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6월 달 중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 LHC가 재가동됩니다. 이게 이제 실험 장치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장치고 강입자 가속기인데 이걸로 이제 암흑 물질도 다시 규명을 하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7월 달 중에 날짜가 정해진 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리랑 6호 위성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7월에 가스 요금이 또 한 번 인상됩니다. 네, 가스 요금이 계속 인상되네요. 그 다음에 8월 1일 날에 이건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대망의 한국형 달 궤도선이 그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가지고 이제 발사가 됩니다. 요거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달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 달 궤도 주변을 돌면서 이제 근거리에서 달 탐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또 아리랑 7호가 발사될 예정이고요. 9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 봤더니 9월 10일 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그렇게 국제적인 이벤트는 아닌데 여기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이제 e스포츠 게임들 e스포츠랑 바둑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좀 특이한 종목이 세 가지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게임 중에서는 이제 롤, 하스스톤, 도타2, 그다음에 피파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 같은 게임들이 이제 정식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제 생각에 롤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이때까지 만약에 코로나가 안 끝난 상태라고 하면 롤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결승전 올라갔어. 근데 만약 상대가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팀이야. 그럼 약간 좀 오랜만에 좀 약간 좀 국가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 것 같은 연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승전에서 둘 다 한국 팀이야. 그러면 나가리지. 그럼 나가리인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게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0일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9월 23일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제 생일이 있고요. 그다음 10월 1일 날 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네요. 상반기에 전기요금이 한 번 인상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인상이 됩니다. 이게 토탈 합하면 10% 정도 인상이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하반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4.9원이 인상되네요.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또 인상되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가스요금은 내년에 총 3번이 인상되는 거예요.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다 인상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국의 20차 공산당 당 대회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이 공식화 될 것인가? 대부분 이제 공식화 한다고 보고는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시진핑, 또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1일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개 나라의 공산당 당대회랑 미국 중간선거가 10월, 11월 연달아 두 번 다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뭐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또 내년에 되면 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추가가 되겠죠. 아직은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큰 이벤트들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이 세금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또 뭐 말이 바뀔 수는 있어요. 정책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고 말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바뀌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세금 걷어가는 트렌드는 크게 안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3억으로 바뀝니다. 대주주 기준이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고 이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쪽으로 갑니다. 2023년부터는. 그 다음에 대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혜택도 엄청 낮아지는데, 코스피는 회사 지분의 1% 인상, 아니면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절대금액으로 3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들어가고요. 소액주주는 수익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의 이제 20%를 양도세로 부과를 시키는데, 만약에 매도해서 손실을 낸 금액이 있다면 그걸 이제 상계 처리해가지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매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냥 쭉 평가 이익을 물고 가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다고 합니다. 미반영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상식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반 개인주주분들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니까. 그다음에 번외로 이제 비트코인은 내년부터 즉시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만약에 수익 낸 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250을 넘어가는 해당 분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50만 원에 대해서 20%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비트코인은 내년에 바로 과세죠. 그래서 지금 막 그 코인 거래소들 막 이제 손보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코인도 이제는 세금을 안 내지 않는다. 쭉 한번 그냥 빠르게 내년에 어떤 큰 굵직한 이벤트가 있나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야말로 진짜 굵직한 것만 훑어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거나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이벤트가 있든지 사실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공부 삼아서 한번 또 보니까 뭔가 또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내년에 뽑아낸 주요 키워드는 먼저 스포츠고요. 내년에 굵직한 스포츠 대회가 있죠. 예, 스포츠 대회들이 있고, 내년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앞에 빠뜨렸는데 내년에 피파 월드컵도 있어요. 월드컵. 앞에 제가 중국에서 하는 동계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만 언급을 드렸는데, 카타르 맞나요? 카타르에서 아마 피파 월드컵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스포츠의 해다. 예,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 해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완전 우주 쪽에 드라이브를 아주 강력하게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달 탐사하는 것들이나 좀 기대되는 캠페인들이 있어가지고 우주 쪽도 내년에는 좀 큰 테마 중에 하나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뭐 대만이나 뭐 우크라이나 그쪽 동네는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맞죠?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팩트고, 뭐 직접 물리적 충돌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도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누가 돼도 큰 관심은 없는데, 아마 누가 돼도 인플레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이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오르는 것도 계속 그 트렌드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되면은 아마 더 인플레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치 얘기로 보지 말고 경제 얘기로 보자고요. 경제적인 얘기로 보면 어떤 분은 뭐 돈 푸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그 정책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풀고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점점 똥값이 되겠죠. 돈이 똥값이 된다는 거는 뭐 실물 자산이나 이런 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화폐보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통령 후보 누가 되는가 보고 조금 더 현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빨리 바꿔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미국 같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진짜 튼튼한 해자를 가진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부동산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괜찮은 우량한 회사 주식도 괜찮고요.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똥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돈이 풀려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금 압박도 계속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아마도 빠른 속도로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저는 코스피 지수 뭐 5천 간다 하시는데 5천 갈 수 있다 보고요. 뭐 만도 갈 수 있고 뭐 3만도 갈 수 있다 봅니다. 미친 듯이 돈을 풀면 아시죠? 이게 건전한 그 지수의 건전한 상승이 아니라는 게 그런 게.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뭔가 개선이 돼서 이렇게 지수가 우상향하면 좋지만 그냥 단순히 돈을 풀어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건전하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좀 대주주들이 사익 편취하는 거 하나 좀 때려잡고 뭐 법인세도 조금 낮춰주고 하면서 펀더멘탈을 개선하면서 지수가 오르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금 가치가 똥이 되면서 오르는 거는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 놓을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에 일상 복귀도 하고 다시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제 바램 요만큼 있습니다. 제 바램.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위험도 항상 혼재하고 있죠. 새로운 팬데믹이 등장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년에 뭐 몇 번 없던 게 지금은 5년 단위로 계속 막 직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있어서 이게 기후 악화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또 뭐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에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그래 버리면 또 나가리인데 어쨌든 일상 복귀도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반도체는 계속 쭉 이제 뭐 진짜 산업의 쌀이죠. 제가 예전에 초반에 주식 배울 때는 반도체는 시클리컬한 섹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클리컬 아니죠. 항상 어디에나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반도체 회사 전방 회사들이 이제 캐펙스에 투입하는 금액이 이제 완전 극초 격차로 가고 있죠. TSMC도 보니까 내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반도체 전쟁이 계속될 것 같고 내년에 드디어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주택 공급. 그래서 주택 공급도 키워드로 뽑아봤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초대형 회사들의 IPO가 계속된다. 사실 큰 회사들이 이렇게 IPO를 계속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급 블랙홀이야. 그리고 회사들이 IPO를 많이 한다는 거는 시장이 상투 근처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서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년에도 초대형 기업들의 IPO가 지속될 예정이다. 그래서 IPO라는 단어도 내년에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거 보시면서 좀 감안하셔야 될 게 저는 그냥 이제 일개 개인 투자자고요. 뭐 기관도 아니고 일개 개인 투자자고 제가 여기 뭐 언급한 것들은 내년에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뽑았는데 8개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 그 중에 뭐 절반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얘가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개념보다는 송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반쯤은 재미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뽑을 게 있겠구나 싶은 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뽑으시면 되고 그냥 에이 난 네 말에 동의 못해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2021년이 며칠 더 남아가지고 아직 새해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